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입니다. 오늘 형법 문제는 사실에 적어하는 문제가 이번 올해 승진시험, 며칠 전에 있었던 승진시험에서 사실에 적어 문제가 사례형으로 하나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갑은 A가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자 A의 강아지를 죽이기 위해서 소지하던 엽총을 발사했다. 하지만 총알이 빗나가서 강아지가 아닌 A가 맞아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자, 사실에 차고 설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거기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할 게 뭐냐면, 자, 이 행위자가 목표로 한 거, 강아지죠, 강아지. 강아지 체크하시고요. 실제로 발생한 거 확인하셔야 돼. A가 맞아 죽었죠? A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하고 A를 체크하시고, 또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앞에 빗나갔다고 되어 있는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거를 체크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우리 사실에 차고 풀 때 학설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법정적 법설이라고 그랬죠? 우리 법정적 법설은 어느 때 발생한 사실의 고의를 인정해요? 발생한 사실의 고의를 인정하는 거. 이거 원래 네가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발생 사실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법정적 법설은 어느 때 그래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된다. 동물을 죽이려고 했는데 동물이 맞으면 된다. 즉 사람이고 동물이면 인정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목표로 했고 사람 죽었고, 동물을 목표로 했고 동물이 죽었다. 그 사람이 누구고 그 동물이 누군지는 고려하지 않겠다. 요거죠.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표현하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사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스토리대로 안 된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똑같고 팩트만 좀 다르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고, A가 죽든 B가 죽든 무조건 다 살인죄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손괴고 이것도 손괴다. 이걸 구체적 사실 착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명은 똑같은데 A가 맞았는지 B가 맞았는지 그런 문제를 구체적 사실 착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정적 법설은 법적으로만 똑같으면 이 말이잖아. 법적으로만 똑같으면 다 기수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목표로 했고 사람이 맞으면 된다. 근데 우리 구체적 법설은 뭐라고 그래요? 구체적 법설은 법적으로만 똑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법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스토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이려고 했고 사람이 죽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명중.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명중을 해야 된다고. 이걸 구체적 법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살인죄고 똑같은 살인죄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법정적 법설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구체적 법설은 사람이고 사람인 거 and 명중까지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제 명중한 걸 뭐라고 하느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자, 법적으로는 똑같은데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데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쐈고 이 사람이 명중을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A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B더라. 알고 보니 B더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객체의 착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객체의 착오는 이 객체를 잘못 봤다는 겁니다. A인 줄 알았더니 A가 아니라 B더라. 이게 객체의 착오죠. A가 있는데 A를 향해 쐈는데 빗나가가지고 옆에 있던 B가 맞아버린 겁니다. 이거. 그럼 B가 맞아버렸으면 객체는 제대로 봤어요. 이놈을 죽이려고 해서 제대로 봤는데 옆에 놈이 맞아버렸단 말이야. 이건 뭐냐? 이때 쏜 총. 이 총이 잘못된 거죠. 이 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하냐면 방법의 착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객체의 착오는 내가 이 사람을 향해 쐈고 이 사람이 맞았어요. 명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객체 부분이 착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 내가 A를 제대로 봤고 이놈이 A도 맞아요. 근데 이놈이 안 맞고 옆으로 맞아버렸다. 왜? 총이 잘못돼가지고 빗나가서. 이게 방법의 착오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 법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명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경우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경우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방법의 착오는 빗나가 버린 거니까 명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 법설하고 구체적 법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사사동동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사사동동.
얘는 명중.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럼 우리 사례 한번 봐보세요. 자, 강아지 동그라미 쳤고 A 동그라미 쳤죠. 생각한 건 강아지인데 죽은 건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각한 건 강아지인데 죽은 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정적 법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 법설 당연히 인정할 수 없어요. 구체적 법설이 더 엄격하니까. 그럼 이 경우는 그 A가 맞아 죽은 것을 고의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A가 사망한 건 고의가 없잖아요. 고의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발생사실 고의 인정 안 하니까 뭐가 돼요?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강아지를 죽이려고 했었잖아. 강아지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손괴 미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손괴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이 학설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3번 보세요. 3번에 구체적 부합설에 가면 강아지에 대한 손괴 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법정적 부합설도 같겠죠. 법정적 부합설이나 구체적 부합설은 다 같은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으로 올라옵시다. 사례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되더라. 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도 다르다. 이걸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다. 이렇게 한다. 빗나간 건 방법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 동물이고 빗나간 거니까 방법의 착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빗나간 게 방법의 착오예요. 비읍자예요. 비읍자. 방법의 착오는 빗나간 걸 방법의 착오라고 그래요. 비읍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2번 봅시다. 사례에 있어서 4번부터 먼저 봅시다. 4번에 보면 만약 갑이 A의 부인을 쏘려고 하였으나 빗나가서 A가 맞고 사망했다면, 자, 동그라미 칠게요. 부인 동그라미 치고 빗나간 거 동그라미 치고 A를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A의 부인도 사람이고 죽은 A도 사람입니다. 그럼 사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고의가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A가 죽은 거를 처음부터 A를 죽이려고 했던 걸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법정적 부합설은. 그럼 법정적 부합설에 하면 8가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법정적 부합설에 하면 A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긍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구체적 부합설이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 부합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명중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빗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빗나간 경우이기 때문에 구체적 부합설은 4번도 미수, A의 부인은 미수, A는 과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살인미수,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은 4번도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 부합설은 명중을 했을 때만 인정해 주니까. 근데 법정적 부합설은 빗나가든 명중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이 죽었으면 됐다. 그냥 됐으니까 그냥 A 살인 고의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해를 좀 해두시고. 자, 그럼 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 사례에 있어서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자, 추상적 부합설은 여러분 어떤 견해죠? 추상적 부합설은요. 아까 우리 법정적 부합설하고 구체적 부합설은요.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은 적어도 죄명은 똑같은 경우예요. 사람, 동물, 사람 이 경우입니다. 다만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구체적 부합설은 사람이면서 명중까지 해야 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상적 부합설은요.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 동물도 된대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목표로 했던 게 범죄고 발생한 것도 범죄이기만 하면 이게 뭐 살인죄고 손괴죄고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 범죄고 범죄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 착오라는 것은 죄명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뀐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 죄명이 다른 거 다 돼. 이게 다 된다고 하는 게 추상적 부합설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부합설은 다 인정합니다. 다. 그럼 추상적 부합설은 다 인정하는 논거가 뭐냐? 이 논거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죠. 대는 소를 포함한다. 요 논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행위자가 생각한 거, 발생한 거 다르대요. 그러니까 지금 착오죠. 다만 행위자가 이만큼을 생각했어요. 조그마한 죄를 생각했어요. 어쨌든 죄야. 근데 큰 죄가 발생했어요. 추상적 부합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야. 됐어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요구 중에 요 작은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간다는 논리예요. 이렇게 죄의 종류는 따지지 않고 작은 죄, 큰 죄는 작은 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논하냐면 이 부분은 생각했고 이 부분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죄, 경한 죄는 무조건 생각한 대로 발생한 걸로 봐버리니까 경한 죄는 기수를 무조건 인정해버려요. 이게 우리 추상적법설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작은 죄는 발생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 요거는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과실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과 경한죄의 기수를 상상적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내가 인식했던 건 큰 죄로 인식했는데 발생한 거는 작은 죄가 발생했다. 똑같은 논리예요. 요거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러면 요만큼 생각했고 요만큼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경한죄 기수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요. 놓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생각은 했는데 발생을 했으니까 미수 이렇게 해요. 요거는 미수. 요게 우리 추상적법설의 논리입니다. 추상적법설은 일단은 다 인정한다. 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경한죄는 무조건 기수다. 경한죄는 무조건 기수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리에 의해서. 그럼 이제 경한죄는 다 기수로 놓고 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은 게 발생한 부분, 요 큰 부분은 과실로 가고 요건 생각한 게 발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미수로 간다. 요것만 처리하면 되는 게 추상적법설의 취지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요. 자 보세요. 강아지를 쏘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오케이. 다 죄니까 인정이 돼. 다만 강아지는 손괴죄, 사람은 살인죄. 이게 훨씬 큰 죄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무조건 기수. 이건 무조건 기수. 작은 죄는 무조건 기수. 그럼 손괴죄, 기수. 그럼 이게 큰 죄잖아. 그러면 손괴죄 말고 나머지 큰 부분은 손괴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생각하지 않은 게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과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수와 손괴죄 기수, 요 손괴죄 기수와 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살인죄 과실에서 과실 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추상적법설의 처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례에서 법정적법설은 강아지, 사람 그러니까 손괴, 미수, 과실, 치사지만 추상적법설은요. 뭐가 다르냐면 과실치사는 똑같은데 무조건 경한죄를 기수로 가버린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법설은 손괴, 기수, 과실치사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걸만 잘 구분할 줄 알면 돼. 법정적법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A가 죽은 부분은 과실치사. 그 다음에 원래 죽이려고 했던 강아지는 안 죽었으니까 손괴, 미수 이렇게 되는 게 법정적법설이고 추상적법설은 무조건 작은 죄는 기수로 가버리다 보니까 강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손괴, 기수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이 없었으니까 과실치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견해가 동일하다고 하는 게 틀린 겁니다. 어디서 틀렸어요? 법정적법설은 손괴, 미수. 그다음에 추상적법설은 손괴, 기수. 그래서 추상적법설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지금 강아지가 죽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손괴, 기수로 인정한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